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매일 저녁 6시 때 업로드되는 석간 브리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나쁜 지도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오늘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구상에 이런 구분법은 없습니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게 독재파, 후진파라는 것이 세계인의 상식이지요. 몰상식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쓰는 것이다 라고 현 교육부 차관이 말을 했다지요. 물론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는 건가요? 이 간단한 3단 논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들도 국정국사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대학가의 국정화 반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와 연세대, 경희대와 고려대에 이은 집필 거부 선언입니다. 퇴임 교사와 명예교수들 모임인 원로교육자회의 소속 원로교육학자들이 오늘 오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로교육자회의는 역사란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적인 해석이다. 가치관에 의해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양한 해석이 역사의 본질이자 역사의 생명이라면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인류는 더 많은 교훈을 창조적으로 얻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10억 원가량의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교조가 정두원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두원 의원과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진석, 정택은, 진수희,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 1천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동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대선 개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원내 부대표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동원 의원의 질의가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면서 당내에서는 강동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의원직 사퇴, 출당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의혹을 좀 제기했다고 해서 출당시키라든지 제명시키라든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정략적 주장이라면서 지금 교과서 국면을 덮어가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느껴진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새누리당이 그제 전국에 내걸었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하루 만에 서둘러 철거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게 했다고 주장한 8종류의 검인정 교과서 모두가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플래카드를 내린 모양새입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철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문제인데 너무 전체로 지금 확대시킨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 의원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현수막을 혹시 내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제 일단 모든 교과서가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체 사상에 대한 표현이 강했다면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그 정신은 어느 정도 개성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런 현수막은 또 내걸지 않을 생각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두원 의원 오늘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시대가 다양화, 자유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획일적으로 독점화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 교과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교과서거든요. 예. 지구상에 그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교과서 내용에 나라의 그렇게 들어있다. 예. 주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미화하는 게 보통 교과서인데 이거는 미화하기는커녕 거의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고쳐야죠. 완전히 그걸 보고 예. 잘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국정으로 바꾼다는 거는 또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대가 뭐 다양화, 자유라 이렇게 가는 사회에서 갑자기 뭐 그냥 획일적으로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또 뭐냔 말이죠. 예. 예, 그런 이제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검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들의 조금 뭔가 편협함이 뭐 걸러지고 했던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또 졌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경쟁력을 키워서 그런 쪽의 입장이 또 국민들한테 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는 EBS 같은 데서 예. 아주 그 싼 가격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면 아마 그게 더 학교에서 더 많이 좀 읽히게 될 겁니다. 아하. 그런 방법을 쓰지 뭘 그걸 국정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인정 방식 중에 하나로 또 제3의 책을 EBS 같은 데서 내면. 아니, EBS에서 책을 내면 EBS는 되게 지필진도 좋고요. 또 네. 싸게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가격 경쟁력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뭐 그걸 채택하기가 더 쉽겠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왜 딱 국가에서 뭘 하겠다? 이거는 좀 시대 안 맞다 이거죠. 뭐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 안 해봤습니까? 뭐 오늘 한다고 합니다만은 오늘이요? 예. 이런 정도 중대한 문제면은 당에서 공식적인 발표, 당의 주요 지도부가 발표하기 전에 당내 의견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과정도 없었죠. 예. 예. 그런데 뭐 김무성 대표나 최근에 목소리 높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나 거의 당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글쎄 지금 그런 면에서는 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잘못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입국 허용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가 발언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일이 쉽게 됐다. 아마 일본으로선 황 총리에게 훈장을 주고 싶을 것이다. 최고 훈장. 이러면서 맹질타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한 실언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사고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 한미일 간의 협의가 다 됐다 하는 얘기까지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법으로는 지금 일본 내의 이번에 그 법령 개정 과정에서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그 사람도 일부러 넣지를 않았어요. 협의한다는 말만 구두로 하고. 예. 그래서 일본이 이른바 이 재량권을 갖게 됐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그 일이 쉽게 됐다. 아마 훈장 주고 싶을 겁니다. 최고 훈장. 그래요? 참, 안 그래도 일본이 지금 틈새를 노리고 있는데, 그럼요. 거기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 한반도 출병은 안 된다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중에 총리실에서 해명을 그렇게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내밀한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본으로서는, 감히 요청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다 하는, 이른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일본 언론이 이미 그런 쪽으로 폐쇄를 부르는 그런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황교안 총리,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내 말의 뜻은 요청 없이,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라면서 파문 진화에 부심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상륙시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3만 7천 명의 거리 신변의 위협에 처했다. 이런 예가,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의 말씀은 일본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입국이 파병 아닙니까? 여러 조건들을 말씀을 했고 그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의 동의 없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환수를 연기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해 일국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초했습니다. 역시 김영환 의원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밝힌 말인데요.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 있죠? 같이 공동 작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연합사에 같이 공동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저 말고도 또 잘하실 분들이 많지 않느냐라면서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역시 김영환 의원이 내년에 출마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라면서 처음에는 답을 피했는데 김영환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나보다 잘할 분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네?
출마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 상황 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초이노믹스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십니까? 경제는 또 저 말고도 또, 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야당 의원님들은 제가 물러나야 또 경제가 잘 된다고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윤호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 안 계셨고요. 저는 하여튼 제가 내각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오늘은 가짜 토론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짜 박근혜 대통령과 가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동시에 연결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지상 최대의 효녀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상 최대의 효자 김무성입니다. 네, 두 분 서로 인사하시죠. 카카, 폐하, 신 김무성 매일같이 동쪽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김무성 잘하고 있어. 하여간 부거하고 당대표는 3달에 한 번씩 폐하한다니까. 이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으르렁대던 두 분 아닙니까? 오늘 무척 화기애애하군요. 더 이상 공론 분열은 안 된다. 국민 통합을 위한 좋은 모범을 보여드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을 이기려는 여당 대표는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카카, 폐하, 공항에서 제 손을 잡아주셔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네, 두 분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새끼에 대해서는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겠습니다. 빠가야로! 잘하고 있어, 무성이. 빠가야로. 정말 알아듣기 쉬운 말이야. 일본어는 정말 쉬워. 이 토론이란 게 이제 일정한 견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두 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없다시피 하네요. 아닙니다. 카카, 폐하, 강동원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폐차장에서 산채로 그냥 아니면 양계장에서 그냥. 보니까 저하고 김무성 대표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군요. 저는 폐차장, 양계장 그런 거 말고 그냥 청와대 지하에서 바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사과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과 받으면 되지. 사과 받는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사과 받는 것은 똑같은데 사과를 어디서 받느냐. 그 차이 정도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국정교과서는 도대체 왜 만드시는 겁니까? 딱 한 단어로 두 분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만드시는 이유 하나 둘 셋. 효도. 효도 동일하군요. 친일파 아버지를 두셨다는 점에서 두 분의 입장은 바로 효도로 요약되는군요. 효도로 단일화되는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역사학계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단 하나의 역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역사교육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 수습할 길이 있을까요? 미국식 역사교육은 다양한 역사 해석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요. 분단 현실을 고려한 한국식 역사교육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식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카카, 폐하,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쏴 죽이고도 까딱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100만 명이나 200만 명 그냥 가깝게 불충하고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소리 나는 놈들은 이 김무성이가 다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이거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결국 반대하건 말건 밀어붙이시겠다. 아니 그러면은 그 모든 역사학자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그럼 교과서는 누가 씁니까? 김 대표님, 당신이 쓰세요. 친일파인 우리 아빠 김용주를 제가 애국자로 둔갑시킨 이력이 있으니까 자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대표, 그런데 교과서 쓸 시간 있겠어요? 하긴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후년 대선도 내다봐야 하니까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아니, 지금 총선에서 우리 김 대표가 뭐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당대표 아닙니까? 아니, 총선 때도요? 그럼 손 한 번 잡아줬다고 배신자가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위기 쌓여지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님 정말 바쁘실 텐데 그거 집필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 다른 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집필 작가가 없으면 교학사 교과서 표지만 떼어내서 거기다가 국정교과서 표지를 붙여서 제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정말 한 점의 오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검인정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쳤다. 이러면서 새누리당이 이 검인정 교과서들을 좌파 교과서로 몰아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과서들이 주체 사상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비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교육부가 주체 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꼭 교과서에 넣으라고 지침을 내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주체 사상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왜 넣었냐? 너 빨갱이냐? 새누리당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다 철거했더군요. 그 애써 붙인 걸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성 씨, 이러고도 대통령 꿈을 꿉니까? 우주에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하세요. 전략공천제 폐지하시고요. 정말입니까, 각하? 아니, 제가 간절히 원하니까 우주가 각하께 무성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무성이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 나가서 하라고. 이거 살벌한 대화입니다. 이쯤에서 가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 인터뷰, 가짜 토론 마치겠습니다. 독재 정권을 주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통일은 대박이고 통일 역사 교과서는 더 대박인 대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진보교육감들의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제작 방침과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교육부에게 진보교육감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러 군소리와 온갖 지랄을 무릅쓰면서 간신히 교과서를 하나로 통폐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재로 여전히 좌편향 종북 논의를 가르치려는 자들을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4대 강물에 뿌려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진보교육감, 아니 종북교육감의 국정교과서 부교재 제작은 단 하나의 해석,
단 하나의 결론 외에는 머리가 나빠서 나머지를 더 알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다. 별책 부록이 없는 단행본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는 정신을 국가 시책이자 통치 철학으로 삼으신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욕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종북교육감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부교재를 만들려는 교육청에게 좌파 성향의 부교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우파 부교재를 만들어 까불어봤자 별 수 없다라는 진리를 종북교육감들에게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친일, 독재, 쿠데타를 지워버린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박근혜 동지의 깨끗한 뜻을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네, 내일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